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는 걸 해볼 건데 여기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얘기가 있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모든 내용들을 오버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게 듣고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알겠죠? 극대극소의 정의라고 할게. 일단 나한테 함수 y는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적어볼게요. 아주 작은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 알겠지? 수학에서 말하는 아주 작은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좁디 좁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fa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극소라 그래요. 이거는 정의니까 이유가 없어. 정의니까 그냥 암기하고 우리가 쓰는 거야. 알겠지?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이해를 좀 도와줄 건데 잘 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잡아볼게. 근데 이것도 내가 지금 굉장히 오버한 거죠? 원래는 육안으로 보이는 구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지점이 여긴데 그 지점의 x의 값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봐봐. x는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값이 가장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a가 가장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지? 그때 우리는 x는 a에서 뭐다라고 얘기한다? 극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그 지점의 함수값 f의 a를요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이거는 약속이니까 받아들이고 애들이 극대랑 극대값을 헷갈리는데 극대라는 거는 x값을 얘기하는 거야. x는 a에서 극대값이고 그 다음에 멍청이 x는 a에서 극대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함수값 거기에서의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극대랑 극대값을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리고 어떤 열린 구간을 이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이를 볼 건데, 이 사이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 보이는 점을요, 여기를 x는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의 함수값 fa지. 그치? 여기에서의 함수값 fa는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장 작은 값인 거 맞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한 함수값 fx보다 fa가 가장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이 정의를 만족하지? 그때 x는 a에서의 뭐라고 얘기한다고? 극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극소에서의 함수값 y좌표인 fa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한다? 그렇지. 극소값이라고 한다고. 극소값이라고 한다고. 진짜 중요해. 여기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랑요, 극한값은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극한값은 극한값이고 극값은 극값이야. 이 둘은 완벽하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극대값 내지는 극소값을 가지는 그 점 자체를 우리가 극점이라 그래. 이 점 자체를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극점이라 그래. 이 점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 극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 여기 왼쪽에 있는 마우스 커서 극점에서는요. 극대이고요. x는 a에서 극대이고 그때 함수값 fa는 극대값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커서 요게 극점이고 그 점에서 x는 a에서는 극소를 가지고 거기에서의 거기에서의 함수값은요 극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진짜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사항을 하고 다음 내용 넘어갈 건데, 이쯤 해가지고 왔으면은 느껴지는 게 있을 거야. 뭔가 아주 작은 구간에서 마우스 커서 가장 큰 게 극대이고요. 아주 작은 어떤 구간에서 가장 작은 게 극소니까 이게 뭔가 뭐랑 좀 개념이 비슷하니? 그렇죠. 최대 최소랑 개념이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내가 그거랑 구별을 짓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적어볼게요. 최대 최소와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닫힌 구간 A와 B 사이를 볼 건데, 얘들아, 우리 최대와 최소라는 건요, 어떤 주어진 구간이 있으면은 거기서 가장 큰 게 최대고요, 가장 작은 게 최소야. 자, 그러면 주어진 구간에서 가장 큰 거는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최대가 될 거고, 주어진 구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y좌표가 어디예요? 여기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대와 최소는 어떤 구간이 있으면은 전체에서 가장 큰 게 최대고 전체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야. 그지? 전체야, 전체. 자, 그런데 극대랑 극소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야. 아주 극히 일부, 아주 가까운 어떤 근처를 보는 게 극대 극소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요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양쪽에 열린 구간을 잡을게. 그러면 이 열린 구간 사이에서 가장 큰 게 여기지, 여기.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지, 여기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을게. 그럼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요 점이잖아. 내가 지금 방금 표시한 거.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 점 있죠? 요 점을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을게. 그리고 이 사이만 보는 거야. 그럼 이 배가 방금 표시한 이 점은 그 사이에서 가장 작은 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을 여기라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최대 최소 있죠. 최대와 최소는 이제 존재한다고 치면은 유일하게 한 개로 존재해. 그지? 유일하게 몇 개로 존재한다? 한 개로 존재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에서 가장 크거나 작은 게 최대 최소니까. 자, 그런데 극대 극소 있죠. 극대 극소는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 여러 개가 가능하다. 존재할 수 있다. 왜냐면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에 그린 것처럼 아주 주어진 극히 일부를 볼 것이기 때문이야. 납득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여기 요 점. 요 점은요, 최대이자 극대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은요, 최소이자 극소이죠.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은요, 그냥 극대이고 그냥 극소죠. 자, 그래서 이게 극대는 아주 일부를 보는 거고, 극소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전체를 보는 거니까 사실상 극대 극소랑 최대 최소는 그냥 완전히 무관한 개념이야. 둘을 따로 생각하는 게 좋아. 알겠지? 따로 생각하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적어볼게. 자, 그래서 극대 극소랑 최대 최소는요, 서로 어떤 개념이다? 그렇지, 그냥 무관한 개념이야. 각자를 따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극대라고 하니까 뭔가 큰 느낌이고 극소라고 하니까 뭔가 작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극대라고 해서 극소보다 반드시 큰 거는 또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죠. 이만큼 봐봐, 이만큼 지금 여기 극대 값이죠. 그지? 이만큼 봐봐. 얘가 지금 극소 값이지. 근데 높낮이가 누가 더 높아? 극소가 더 높은 위치에 있죠. 자, 그래서 극히 일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극소도 극대보다 뭐 할 수도 있어? 클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극대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극소보다 뭐 한 건 아니야? 극소보다 큰 건 아니야. 적어볼게요. 극소보다 큰 건 아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야. 최대 최소와 극대 극소를 비교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의사항 들어가 볼게요.
여긴 내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우리 왼쪽에 있는 극대극소의 정의 있죠. 요거랑 그리고 요거. 우리가 이거들을 정의를 할 때 함수 fx가 반드시 연속이에요. 반드시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극대극소의 정의는요. 함수의 연속성과 상관없이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상관없이 정의가 될 수 있는 게 극대극소의 정의야. 쉽게 얘기해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무관하게 극대극소는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나한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함수를 우리가 두 개로 분류하자면은 이제 불연속인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인 함수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얘를 우리가 첨점을 가진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첨점을 가지지 않고 완벽하게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을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불연속이거나 첨점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잘 봐. 올라갔다가 내려가. 아이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일단은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야. 알겠지? 잘 봐. 여기는 잘 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찍은 점 있죠. 얘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이것도 확대해보자.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얘가 가장 큰 거 맞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첨점이라서 미분이 돼 안 돼? 미분이 안 되지. 따라서 극대 극소의 정의는요, 미분 가능성에 상관없이 정의가 되는 거야. 미분이 되지 않아도 극대는 극대야. 알겠지?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얘는요, 내가 얘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얘가 제일 작은 거 맞죠? 따라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여기서 불연속이죠. 얘를 A, B, C, D라고 할게. 불연속이지만 무슨 값을 가져? 극소 값을 가지는 거 맞죠? 그지? 따라서 이 극대극소의 정의는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무관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내가 얘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잡을게. 그럼 봐봐. 함수 값이 점점 커지다가 팍 혼자 커지고요. 팍 혼자 커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럼 이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여기지. 따라서 얘가 이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봐봐. 얘는 지금 우리가 얘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얘가 제일 큰 값 맞죠? 따라서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극대값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이게 점 A는 첨점이고 점 B랑 점 C는 불연속이잖아. 하지만 그런 거랑 무관하게 극대와 극소는 뭐가 가능하다? 정의가 된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을 하고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성질 정도로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어떻게 도입을 할 거냐면 일단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불연속인 것도 봤고 방금 첨점을 가진 것도 봤어. 근데 실제로 함수가 불연속인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 보통 우리가 연속인 함수 중에 웬만하면 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연속인 함수 중에서도 이제 첨점을 가진 녀석이 있고 미분이 되는 녀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단 연속이나 첨점과 미분 가능성 따지지 말고 연속인 함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봅시다. 적어볼게. 자, 제목은 연속함수의 극대극소의 판단이라 내가 적어놨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 그럼 잘 봐. 경계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가 있을 거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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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을 거야. 그지? 잘 보니까 이제 봐라. 가자. 여기서는 우리가 극대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극소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극대가 될 거고, 여기에서는 극소가 될 건데, 연속함수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극대를 가지는 지점을 잘 보니까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있지. 봐봐. 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있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지점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극소를 가지는 걸 보니까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고 있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극소를 가지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극대를 가지는데 보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뭐를 가지고 있어?
극대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미분이 가능한데 첨점이 아니니까 여기를 보니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뭐를 가지고 있어? 극소를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연소감수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연소감수에서만 우리가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면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뭐를 가진다? 그렇지. 극값을 가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할 게 이거는 극대 극소를 가지는 거에 대한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뭐야? 왼쪽에 있는 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그지? 이게 정의인 거잖아. 정의는 정의고 다만 연소감수 한정으로는 우리가 극대 극소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알겠지? 연소감수 끊김이 없는 미분 가능성은 상관없어. 연소감수 한정으로는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뭐를 가진다?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진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불연속인 거는 봤고 그 다음에 연소감수에서도 이제 첨점이 가지는 경우를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마지막으로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내용 자체를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 거 맞죠? 처음에는 그냥 극대극소를 정의를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주의사항 간단하게 얘기하고 함수의 분류를 통해서 불연속인 경우를 봤고 첨점을 가지는 경우를 봤으니 이제는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우리가 슬슬 확장을 해나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공간이 없으니까 네 번째 얘기로 상수함수 있죠. 이것도 이제 주의사항은 아닌데 간단한 성질이거든. 상수함수는요. 모든 구간에서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가져. 적어볼게.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알아야 돼. 만약에 나한테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y는 5를 한번 그려볼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y는 5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잘 봅시다. 내가 여기 위에 어떤 한 점에 대해서 걔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아볼게요. 알겠니? 그리고 이 점을 내가 A라고 할게. 알겠지? 그럼 봐봐. 얘는요. 여기 근처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FA는 FX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지? 이게 잘 봐. 작거나 같다가 있잖아. 내지는 모든 실수 F의 X에 대해서 FA가 크거나 같은 거 맞지? 잘 봐. 애초에 극대 극소의 정의가 작거나 같다랑 크거나 같다죠. 그 말은 즉슨 같아도 등호가 성립을 해도 극대 극소의 정의를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치? 여기를 봐봐.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fx랑 fa가 같겠죠.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정의를 만족하잖아. 이 정의를 만족하니까 극소가 되는 거고 이 정의를 만족하니까 극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상수함수는 모든 구간에서의 모든 점이 전부 다 극대이자 동시에 극소인 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 한번 하자. 결과적으로 핵심되는 내용은 딱 이거야.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극대. 그리고 FA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 극소인데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봐봐. 여기가 지금 극점이야. 그 상태에서 X는 A를 극대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인 Y값인 FA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극대 값이 되는 거야. 극대랑 극대 값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극소랑 극소 값을 구별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일단은 최대치수를 우리가 비교를 했고 중요한 내용은 딱히 아니야. 들으면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해.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는 무관하게 우리가 극대 극소는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더 적어볼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딱 생겨 먹었어. 그럼 얘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는 거 맞죠?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연소감수야, 만약에. 불연속은 아니고 만약에 연소감수야. 연소감수는 우리가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뭐가 될 것이다? 극값을 가지는 지점이 될 것이다. 요거는 좀 반드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불연속 그리고 첨점 가지는 경우에 쓰니 이제 미분이 가능한 경우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해보자. 자,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분계수를 이용하거나 도함수를 좀 이용해서 어떻게 극대극소를 판정할 수 있을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건데
이제 그거를 좀 하기 전에 내가 간단한 명제들을 좀 소개를 할게요. 중요한 명제야. 알겠지? 자, 세 번째 얘기로 우리가 극값과 미분계수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잘 봐. 나한테 함수 y는 fx가 있고요.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극값을 가지잖아? 그럼 반드시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인 f'의 a는요, 0이 돼야 돼요. 알겠죠?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이해를 도와볼게. 잘 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알잖아. 여기를 내가 x는 a라고 하면은 a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가지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할 때 a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소값을 가져.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경계가 되는 포인트가 여기랑 여긴데 아까 했잖아. 연속인 함수는요,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고. 그럼 실제로 얘가 증가해서 마우스 커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인데 잘 봐. a를 기점으로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데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지. 그럼 이게 양수에서 음수로 갑자기 갈 수가 없고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 0을 거쳐야죠. 자,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확히 그 지점에서의 접선을 딱 그었을 때 x축이랑 평행할 거니까 그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0이 될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야. 직관적으로도 당연한 얘기야. 여기도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 됐다가 뭐로 바뀌는 거야?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 f'A는 뭐예요? 0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 그래가지고 이거의 역까지 항상 참인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f'A가 0이라 그래서 이거의 역이 무조건 참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한테 함수 y는 x의 3제곱이 있어요. 요거의 그래프를 한번 살포시 그려보잖아. 그러면은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얘는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예요? 0이죠. f'의 0이 0이지만 여기에서 극값을 가지는 게 아니지. 그지? 왜 극값을 가지지 않냐면은 극대극소의 정의를 써도 괜찮지만 연소감수죠. 연소감수에선 우리가 증가감소가 바뀌어야 극값을 가지는데 얘는 계속해서 증가고요. 잠깐 쉬었다가 뭐야? 증가니까 증가감소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해줘도 괜찮아. 일단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무조건 미분계수는 0이야. 하지만 그거의 역이 항상 참인 건 아니야.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이건 참고야. 만약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연속이야. 그죠? 첨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극값을 가지잖아? 이때 f'A는요, 0이다. 요거는 참인 명제일까, 거짓인 명제일까? 그렇죠. 거짓인 명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 잘 봐.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얘는요, A라고 딱 쳤을 때 A에서 극소를 가지는 거 맞죠? 하지만 여기는 첨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존재해야 하네? 그렇지. 존재하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어. 근데 연속이란 조건이 있어. 연속일 때에는 항상 의식적으로 첨점을 가지는 경우랑 첨점을 가지지 않고 미분 가능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철저히 나누어서 동시에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잘 봐. 첫 번째 얘기를 우리가 이용해서 세 번째 얘기까지 할 건데 잘 보세요. 일단 나한테 함수 y는 fx가 있고요. 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보통 다항함수를 많이 줄 거야. 미분 가능할 거니까. 자, 그때에는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없어도 미분이 가능한 거죠. 다항함수니까.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x는 a에서 자, 극값, 극대값 내지는 극소값이죠. 극값 b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체크해 줘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x는 a에서 극값이라는 건 y죠. x가 a일 때 y가 b인 거니까 a, b를 지나서 f의 a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거야. 무조건 체크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고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1번에 의해서
f'A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해. x는 a에서 극과 b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fa는 b고요. 그 다음에 f'A는 뭐예요? 0이죠. 이 두 가지의 식을요, 동시에 챙겨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미분 계수랑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요. 미분 계수.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 내용들을 또 이용해가지고 진짜 도함수 있죠.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인가를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도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한정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림을 내가 가볍게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부터 그려보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알겠지?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자. 그리고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요 A라고 잡을게. 자, 그리고 나서 전부 다 A에서의 기울기는 0이야. A에서의 기울기는 0이야. A에서의 기울기는 0이야. 따라서 F'의 A는 0이야. 근데 왼쪽에서 마음이 이렇게 급하니 진짜. 천천히 말할게. 왼쪽에서 해서 알겠지만 F'A가 0이라 그래서 무조건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야. 잘 보니까 얘는요. A에서의 왼쪽 오른쪽을 보니까 F',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에서 뭐로 바뀌었어? 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증감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쵸? 증가에서 감소로. 자, 여기서 우리가 극대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 얘는 x는 a에서 극소를 가질 건데, 잘 보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뭐로 바뀌고 있어? 양으로 바뀌고 있지.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증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양수야. 증가야. 아하, 따라서 언제 극대 극소를 가지냐면 F'A가 0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은 뭐를 가진다는 거야? 극대를 가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감소에서 뭐로 바뀌면 증가로 바뀐 뭐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극소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실제로는요, 이거를 가장 많이 써요. 알겠죠? 진짜 중요해. 알겠지? 자, 간단하게 내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f'x. 내가 직전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f'x 도함수는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x축 기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쪽을 우리가 보통 플러스라고 쓰고 아래에 있는 쪽을 마이너스라고 쓴 다음에 플러스라는 거는 f'x가 양수라는 거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인 걸 뜻한다 그랬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원래 함수는요. 원래 함수 y는 fx는 이제 증가할 거고 여기선 감소할 것이고 여기선 증가할 거야. 그러니까 증가할 거고요. 감소할 거고요. 증가할 거죠. 자, 그럼 봐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여기에서 이제 극대를 가질 것이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여기에서 뭐를 가질 거야? 극소를 가질 거야. 그지? 그럼 실제로 도함수를 봐도 잘 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면 f'의 알파는 0이지. 자, 그리고 동시에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뭐를 가져? 극대를 가지고 여기를 내가 베타라고 하면은 f'의 베타는 0이죠. 그지? 그 상태에서 여기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뭐를 가져요? 극소를 가지는 거 맞죠? 그죠? 하지만 이거 역시 정의는 아니야. 정의는 뭐냐면 쭉 올라갈게. 얘가 정의야. 그지? 다시 한번. 얘가 정의라고. 글씨 왜 이래? 쭉 올려. 얘가 정의야. 정의도 중요해. 알겠지? 얘가 정의야. 정의도 중요해. 이 정의를 만족하면 극대, 이 정의를 만족하면 극소, 이 정의도 중요해. 하지만 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 어떤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에서 판단을 할 거라고. 연속인 함수에서는 우리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뭐를 가질 거야? 극값을 가질 거라고. 이것도 정의는 아니야. 다만 연속인 함수에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서 좌우에서 증감이 바뀌면은 극대 또는 뭐를 가질 거라고? 극소를 가질 거라고. 알겠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구별해서 잘 기억해야 나중에 개념의 혼동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문제 풀어볼게. 첫 번째, 일단은 최대 최소와 잘 비교할 것. 자, 그래서 최대와 최소는 전체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한 개씩 존재하고, 극대 극소는 극히 일부, 근처를 볼 거니까 여러 개 존재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극대 극소랑 최대 최소는요, 주어진 구간에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따라서 이거는 무관하게 서로서로 각자 따로 생각할 것. 자, 그 다음 세 번째, 극대가 반드시 극소보다 큰 건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극대 극소의 정의는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에 무관하다. 여기 있는 그림을 봐봐. 완벽하게 무관하게 극대 또는 극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특히 연소감소에서는 우리가 증가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극값이 생길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해. 네 번째 얘기. 상수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지점에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의 정의를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이죠. 다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3개의 명제, 2개의 명제를 봤죠.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극값을 가지면은 거기에서 미분계수는 0이야. 하지만 그거의 역은 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y는 x의 3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요, 우리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이 있어도 증가해서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그지? 자, 그럼 우리가 판단하기를 f'a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지려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렇지. 도함수 f'x가 양에서 음으로 내지는 음에서 양으로 부호 변화가 있어야, 증가에서 감소로, 감소에서 증가로 부호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뭐를 가질 것이다.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것이고, 이거를 그래프로 이해하는 것도 봤으니 이것도 잘 봐주세요. 알겠죠?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실제로 f'알파는 0이고 f'베타는 0이야. 여기에 좌우에서 마로 바뀌니까 극대, 풀에서 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를 가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함수 y는 fx가 미분 가능하되 x는 a에서 극값 b를 가진대요. 그러면 당연히 a를 집어넣으면 b를 나온다는 거니까 y가 b라는 거니까 fa는 b고, 그 다음에 f'a가 0이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고할 거, x는 a에서 연속이래.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없고 연속이래. 그리고 극값을 가진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미분계수가 무조건 0일 수는 없어. 왜냐면은 연속이지만은 첨점을 가지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긴 얘기했죠? 와, 진짜 길었다. 이제 문제 좀 풀고 나서 마무리할게. 자, 문제 우리가 6개 풀어볼 거고요. 당연히 먼저 풀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건 내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왼쪽에 있는 거 참고해서 풀어보자. 자, 시작. 자, 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우리가 다항 함수고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도함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 f'의 x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9고요. 자, 요거를 3으로 묶으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의 3이죠. 자, 그 다음 인수분해하니까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의 3이지. 자, 그럼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지? 이렇게 x축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과 3을 지나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을 경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플러스지. 그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그리고 나서 좌우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여기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를 가져. 따라서 극대 값은요, f의 마이너스 1이죠. 원래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계산하지 않을게. 극대값은 7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건데 3이 딱 x축에 걸쳐 있으니까 f'의 3은 0이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좌우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겠죠. 그죠? 3에서 극소를 가질 거야. 아직 그래프는 못 그렸어.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극소 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f의 3이고요.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의 25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굳이 그래프를 그리자면 잘 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여기에서 극대, 여기에서 극소를 가질 거야. 알겠지? 자, 이번 문제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나랑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번을 보자. 우리 4차 함수도 우리가 극값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그냥 내가 하는 거를 봐도 괜찮아. 일단 4차 함수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도함수를 가지고 극대 극소를 한번 판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f'의 x는요. 4x의 3제곱에 마이너스 12x의 마이너스의 8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거를 4로 묶어주면 x의 3제곱에 마이너스의 3x의 마이너스 2고, 자,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인수분해 해봐야 돼. 자, 인수분해 하면요. x 더하기 1의 제곱에 그리고 x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가면 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잘 봐. 나한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는 0이라고 할 때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과 2를 지날 건데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접할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알겠죠? 일단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 정도로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그럼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봐봐. f'의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지? f 여기가 딱 x축에 걸치니까 f' 마이너스 1은 0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야. 감소에서 감소니까 극값을 갖지는 않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2가 포인트죠, 여기가. 일단은 f'의 2는 0이야. 그죠? 근데 여기 좌우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뭐를 가져? 극소를 가져. 2에서 극소를 가질 거야. 따라서 극소값만 존재를 할 것이고 극소값은 f의 2가 되겠죠. 그지?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의 1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극대는 존재하지 않고요 극소값만 존재를 하고 실제로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잖아. 자, 그러면 봐봐.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자, 감소하다가 잠깐 기울기 0 됐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기울기 0 됐다가 증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값을 가질 거냐면 극소를 가질 거야. 지금은 느낌적인 느낌만 챙길게. 알겠죠? 자,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문제로 가자.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자, 1번, 2번 보자. 1번을 보니까 fx가 있는데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가진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는 거니까 f2는 마이너스 21이고 자, 미분 가능하고 자, x는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f'의 2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 x에 2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더하기 2b에 더하기 11이고요. 마이너스 21이고 요거를 정리하면요. 내가 정리할게. 4a에 더하기 b는요. 12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f'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함수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더하기 2a의 x 더하기 b가 될 거고 f'의 2가 0이라 그랬으니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4a에 그 다음 더하기 b는 이제 0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4a에 더하기 b는 12가 되겠네. 정리할게. 여기 다시 나랑 계산하자. 알겠죠? 계산하면은 4a에 더하기 2b가 될 거고 여기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24가 되겠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연립하자. 이만큼을 기억이라고 하고 니은이라고 하면요. 두 개씩을 빼볼게요. 그러면 4a 사라지고요. b는 마이너스의 36이고 a는 12가 나올 거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보고 너가 이 식을 세울 수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문제를 보니까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갖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에 일단은 잘 봐. 내가 도함수를 미리 한번 구해볼게. fx가 x의 3제곱 더하기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의 더하기 c고요. f'의 x가 3x의 제곱에 더하기 2a의 x에 더하기 b죠. 그럼 봐봐.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가진대. 그러면은 f'의 1도 0이고 f'의 3도 0이죠. 그지? 내 생각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f'x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근데 1과 3을 근으로 가지니까 f'x는 x-1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겠죠. 그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몇이에요? 3이죠. 실제로 이거를 전개하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더하기 9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1과 3에 대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플러스죠. 내가 하는 모든 방식을 다 익혀야 돼. 그럼 1에서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를 가지고, 3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뭐를 가져? 극소를 가지겠네. 근데 문제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에, 그럼 x는 3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f의 3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원래 함수에 내가 3 집어넣으면은, 자, 3 집어넣으면은 27에 더하기 9a에 더하기 3b에 더하기 몇이에요? c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a, b, c를 모르는데 원래 우리가 a와 b는 구할 수 있었죠. 왜냐면은 f'x가 얘인데 걔가 얘잖아. 그럼 잘 보세요. 여기 2a가 마이너스에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b가 9죠. 그죠? 걔를 여기에 딱 하고 집어넣으면은 27에 마이너스 6, 9, 54 그리고 3, 9, 27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니까 다 사라지고 c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정리하면요. 일단은 fx는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더하기 9x의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문제에서 극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죠. f1은 1 빼기 6에 더하기 9에 마이너스 2니까 자, 마이너스 5에 더하기 7에 가지고 정답은 뭐야? 2가 되는 거겠다. 괜찮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4번 문제를 확인하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x와 극소를 갖는 x를 구하래. 알겠지? x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f'x는 x축에 대해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잘 봐. 아래에 있는 쪽은 마이너스 플러스의 마이너스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마이너스 2는 일단은 f'의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면 여전히 감소죠.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니까 증감의 변화가 없어. 따라서 여기는요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보자. 얘는 마이너스 1인데 f'의 마이너스 1은 0이지. 왜냐면은 f'x의 그래프고 x축에 걸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의 증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죠. 그지? 나머진 빨리 갈게. 1은 아무것도 아니고 2는 뭐가 있죠? 2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야. 자, 그래서 극소를 갖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극대를 갖는 x의 값은 뭐예요? 2죠. 아주 가볍게 처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내가 못하심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y는 절대값에 x가 있어. 얘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알겠지? 얘가 y는 fx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요거에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도함수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봐봐. y축을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쪼개질 건데, 이거의 도함수는 왼쪽은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 다음 오른쪽은요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다 1이죠.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이제 y는 f'의 x죠. 자, 그래서 원래 함수가 이제 연속이죠. 그럼 우리가 구간을 쪼개가지고 도함수를 그리면 불연속이 생길 거고, 그 다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도함수가 마이너스에서 양수가 됐지.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연결이 되지 않고 갑자기 팍 하고 뛰어도 원래 함수는 여기에서 뭐를 가져? 그렇지, 극소를 가질 수도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여기 문제는요 부드럽게 잘 연결된 상태로 줬는데 도함수 자체가 아예 이렇게 불연속이 생길 수도 있어. 자, 그렇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극소를 가지지 않는 건 아니야. 정의만 만족하면 돼. 그 정의라기보다는 증감만 바뀌면 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함수는 연속이란 전제하에 극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자.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잘 보세요. 함수 먼저 풀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같이 가자. fx가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가진대. 자, 근데 잘 보니까 fx가 결정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 극소를 가지는지까지 다 구할 수가 있어. 자, 봅시다. f'x는 미분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의 3이고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에 x 빼기 3으로 되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하고 딱 하고 그렸을 때 마이너스 1과 3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면 실제로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했을 때 여기에서 x는 3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소를 가져. 그치? 자, 그럼 실제로 이제 극소 값은요, 뭐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f의 3값이야.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9에 빼기 9라서 극소 값은 마이너스 9야. 쉽게 얘기해서 x는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9를 가지니까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9죠. 즉, 점 3,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함수 y는 fx가 2,f2에서 접하는 직선을 L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서 그 직선과 이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래요. 그죠? 결과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1단계였으면 지금부터 2단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의 접선이 있죠. 그 점의 좌표가 2,f의 1에 오케이? f1을 한번 구하자 또. f의 2는요. 2 집어내면 3분의 8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의 6이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2가 되겠네. 따라서 얘는요. 2, 마이너스의 3분의 20이야. 자,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 있죠. 기울기는 f'의 2가 되겠지. 왜냐면 2에서의 미분 계수랑 같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f'x 있죠. 그지?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f'의 2를 구하셔야 돼요.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의 4의 마이너스의 3이니까 마이너스의 3이지.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의 3이야.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을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의 3분의 20이고요.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의 3의 x에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되겠네. 결과적으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점 a, b니까 3, 마이너스 9 사이에 거리를 구하래. 거리.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또 정리해. 양변에 3을 곱해. 그러면은 9x 더하기 3y에 더하기 4는 0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3,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리 공식을 쓰면은 자, 루트에 자, x계수랑 y계수를 제곱하고 더하세요. 살짝 내리자. 제곱하고 더해. 9제곱 더하기 3의 제곱분의 절대값에 x를 x좌표 집어넣으니까 27, y를 y좌표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에 4죠. 자, 그럼 분모는 루트의 90이고요. 분자는요 4죠. 그러면 3 루트 10분의 4니까 정리하면 30분의 4 루트의 10이고요. 약분하면요 15분의 2 루트의 10이죠. 그지?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어. 미안하다. 애초에 없었어. 얘가 이제 뭐냐면은 d지. 문제에서 90 곱하기 d의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90 곱하기 d를 그대로 제곱하니까 90분의 16이고 약분하니까 정답은 뭐예요? 16 되는 거 맞죠? 일단 문제가 뭔가 길었는데 큰 흐름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결과적으로 이거야. x는 a에서 극소를 가질 때 이 값을 네가 구할 수가 있니? 그지? a랑 b를 구할 수가 있니? 3에서 극소라는 거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a 구했고요. a, b 구했고요. 오랜만에 접선의 방정식 개념이 나왔죠. 너 접선 구할 수 있니? 이거 물어봤죠. 마지막으로 거리 구하는 공식 쓸 수 있니? 이거 세 가지 물어본 거예요. 알겠죠? 이 점 유념해가지고 복습을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하자. 알겠죠?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3차 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차 함수야. 3차 함수.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가족권과 나족권을 모두 만족할 때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래. 먼저 풀어보자. 시작. 자, 가족권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거 내가 엄청 강조했다. 일단 잘 봐. 분모 x에 0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지. 분자도 x에 0 집어넣으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f0은 뭐예요? 0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가 조건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x-0으로 적을 수 있고, 분자도 fx의 마이너스 f의 0으로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f0은 0이잖아. 0은 언제든 더하기나 빼기에 있어가지고 자유롭다 그랬죠. 결과적으로 얘는요, 0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의 0일 거고, 걔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봐봐. 나한테 f0은 0이 있고, f'0은 마이너스 2가 있어. 근데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fx를 결정할 수 있죠. fx는 ax의 3제곱에 더하기, bx의 제곱에 더하기, cx에 더하기 d라고 놓을 수 있는데, f0이 0이잖아. 그 말은 즉슨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d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이거는 센스껏 가야 돼. f0이 0이면 상수항 없어요. 알겠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f' 나왔죠? 미분하자. f'x는 3ax의 제곱에 더하기 2b의 x에 더하기 c인데 f'0이 마이너스 1에 그럼 f'0이니까 0 집어넣으면 0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c만 남고 그 말은 즉슨 c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알겠지? 특히 얘들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예를 들어서 f의 0이 무언가래. f의 프라임의 0이 무언가래. 얘는요 상수항을 주는 정보고요. 얘는요 이제 x의 개수를 주는 정보예요. 왜냐면요 f0이 무언가라는 건 0 집어넣고 다 날라간 다음에 상수항만 남잖아. 그 다음 f'이 무언가라는 건요 미분하면 이제 누가 상수항이 되는 거야? cx에서 c가 상수항이 되는 거라고. c가 c의 정보를 주는 거라고. 나는 사실 보자마자 그냥 알았어. f0이 0이네 f'0이 마이너스 2네. 아 보자마자 그냥 원래 식은 ax의 3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구나 더하기 0이구나. 이 0이 여기로 온 거고 이 마이너스 2가 여기로 오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런 것도 이제 안목이죠. 이런 안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바로바로 돼야 돼 이제는. 앞으로 쌤 헷갈려요.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정도 결정을 한 거고 이제 나조건을 보자. 자,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진대. 그 말은 즉슨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의 3이라는 거고 f의 프라임 1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엄청 강조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식을 좀 가져오게. f의 1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의 2고 이게 마이너스의 3이야. 자, 그 말은 즉슨 a 더하기 b는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의 1은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3a에 더하기 2b의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야. 자, 그 말은 즉슨 3a에 더하기 2b는 2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요 내가 2배 할게. 그러면 2a에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고 자, 두 개의 식을 빼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 왜 이래 또 쭉 내려서 빼면은 bb 사라지고 a는 4가 될 거고 a가 4니까 4 집어내면 12 넘기면은 b는 마이너스 5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fx를 결정했죠.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5니까 4x의 3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에 더하기니까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의 7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증가함수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좀 배울 건데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법까지 배우면요. 지금처럼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프의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는 법들을 좀 배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식의 관점과 그래프의 관점을요. 유기적으로 잘 엮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죠? 분명히 말하지만 그래프의 관점도 엄청 중요해. 앞으로 그런 것들 배울 거니까 이번 시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굉장히 길잖아? 그죠? 그리고 앞서가지고 내가 충분히 정리했으니까 이 강의만 보고 바로 문제 풀지 말고 내가 배운 것들을 천천히 교재를 좀 읽어보면서 좀 소화를 시켜가지고 잘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고생했고 마무리할게.